안녕하세요. 당원 초대석 네 번째 시간. 오늘은 열린민주당 박원상 당원님 모시고 당원 초대석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박원상 당원님이다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누구지라고 하실 텐데 천촌문중이다라고 하는 아이디를 쓰십니다라고 말씀드리면 그 양반 하고 뭐라 그럴까요? 더 알아듣는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박원상 당원님, 당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열혈당원 박원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뭐 자기소개를 부탁드린다라고 하면 어떻게 본인을 소개하실까요? 본급적인 생활 한 10년 해봤고요. 본급적인, 그러니까 회사를 다니신 예, 게 한 예, 10년 정도. 그 다음에 자영업도 한 10년 정도 했고. 네, 자영업은 어떤 업종을 하셨나요? 얘기가 하기 그런데 예전에 슈퍼라고 하면 네. 사람들이 구멍가게로 알고 네. 마트라고 하면 또 큰 마트로 네, 착각하는 네, 데 있어서 네. 그냥 개인 소형 마트 운영했었습니다. 예, 마트. 그럼 예. 되게 힘드셨겠다. 그러니까 정말 노동을 갈아 넣는, 본인을 갈아 넣는 거잖아요. 아침 일찍부터 그렇죠. 밤 늦게까지. 그렇죠. 한 10년 동안 그 1년에 휴가 딱 한 번. 10년 동안의 휴가 그러니까 한 번. 1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 정도. 예, 휴일, 명절 다 근무고. 그렇죠. 예. 가족여행 1년에 딱 제일 한가할 때 한 번 2박 3일 정도. 그러면은 마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한가할 때 한 번인데 어느 시기가 제일 한가하세요? 그래도 겨울철에 조금 한가하죠. 겨울이. 예. 아무래도 사람들이 유동되는 인구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예, 겨울철이 예, 그럴 수 있겠네요. 예. 네, 그러고 이제 그러면은 자영업 한 10년 하시고 또 그 이후에는 지금은 백수로 10년을째 채워보고 있습니다. 말씀은 백수라고 말씀하시는데 또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어쨌든 그렇게 그럼 30년 정도를 사회생활을 하셨다라고 하면 대략 50대 정도라고 중반 정도 됐습니다. 50대 중반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저렇게 나이가 많은 양반이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채팅창에서 보면 되게 젊은 감각이나 되게 유머러스 하신 걸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거든요. 자, 어쨌든 오늘 얼마나 유머러스 하신지 한번 이야기를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거주하시는 곳은 서울에 거주하시고요. 네, 지금 영등포구 당산동에서 살고 있습니다. 당산이면 되게 가깝네요, 여기서. 네. 그래서 자주 좀 다리만 뵀으면, 건너가면 자주 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제 보통 우리 당원들은 두 가지 부류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이전에 열린민주당이 창당됐었을 때,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당 말고 정봉주 씨가 창당했을 때부터 열린민주당 당원으로 활동하시다가 지금까지 이어진 분들이 있고, 또 요번에 새로 이제 창당됐을 때, 뭐든지 내가 할 수 있는 뭐든지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가입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네. 우리 박원상 당원님은 어떤 경우일까요? 저는 원래 이제 더불어민주당 당원이었었죠. 네. 그러다가 손혜원과 정봉주 전 의원이 열린민주당 창당을 한다고 소식을 듣고 더불어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한 정봉주 전 의원과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주도하는 비례대표용 정당 열린민주당이 출범했습니다. 창당대회에서 정 전 의원과 손 의원은 인당수에 뛰어드는 심정이라며 이번 총선에는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 저런 정당이 대한민국에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네네. 그 당시에 막 정의당의 실망이 그게 달할 때쯤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중장적으로 열린민주당 가입했었죠. 네네. 때. 그러고 나서 저는 이제 거의 그 카페 활동 위주로 했지 그 5% 활동은 안 했었죠. 네. 그러다가 합당 얘기가 나오면서 네.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통합 논의가 두 당 대표의 악수와 함께 최종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지난달 말 각 당의 실무 대표단이 본격 협상에 들어간 지 한 달여 만입니다. 발끈. 네, 발끈. 아니, 겨우 2년, 채 2년도 안 됐는데 그렇죠, 창당한 지 그렇죠. 겨우 이거 끌고 나가려고 정말 열린민주당 당원들은 찐 당원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분들을 어떻게 보면은 저는 사기쳤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네. Living life every day, late at night, not okay. All I want, and I pray, all I need are some better days. Fuck me, I'm looking in the mirror, so foggy, but I've never seen clearer. I don't really think. 이 정도밖에 못하려면서 표를 달라고 하고 당원에 가입해달라고 하고
그렇게 했는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네. 그러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반대 투표를 했죠. 합당 네네네. 반대. 근데 결과는 처참했죠. 네, 그렇죠. 열린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과의 당대당 통합에 대한 전당원 투표를 진행한 결과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의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열린민주당은 지난 29일부터 이틀간 당원 투표를 진행한 결과 총 투표율 89.57%를 기록했고 찬성 6,229표, 반대 2,358표로 집계됐다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아픈 기억이죠, 진짜로. 정말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처참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거의 뭐 75대 25 정도로 판결이 나왔고. 그래서 이제 열이 분노가 극에 달했을 때 네. 이제 그 전부터 이제 우리 대표님은 새날 때부터 내가 한남시사 아니 저기 도보다리 네네네. 새날에서 예. 도보다리 때부터 이제 봐왔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뭐 자의반 타의반으로 나오시고 네. 새날에서 그러고 나서 이제 한남시사로 하고 네. 이제 유튜브를 계셨죠. 지금 네네. 시사브로까지. 근데 오늘 방송을 보는데 창당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방송에서. 그래서 예, 구독 취소하고 가십시오. 네, 너무 나갔다라고 판단하시면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오늘 충격적인 선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격적인 선언 하나 뭐냐? 창당이 정말 열심히 많은 분들이 힘을 모아주셔서 창당이 됐다고 가정해 봅시다. 창당이 됐다라고 했었을 때, 참, 이거 진짜 제 꿈을 하나 접어야 돼서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한데, 대선 불출마하겠습니다. 만약에 당을 만든다라고 해도요, 저는 다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이재명 후보 대통령 좀 만들어 봅시다. 창당의 목적이 그건 아니에요. 창당의 목적이 그건 아닌데 지원 사격해서 진짜로 말입니다. 진짜로 대통령다운 대통령 좀 한번 만들어 봅시다. 천촌문중님, 저도 총선 불출마 선언합니다. 네. 방송을 보는데 창당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방송에서. 그래서 저 양반이 제정신이 아니구나. 사람이 분노가 임계치를 넘어서면 네네. 머리가 돌잖아요. 저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구나. 창당이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장난도 아니고 전국에 최소 5,000명 이상을 끌어모아야 되는데 네. 5개 지역에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하면서도 이렇게 옆에서 지켜봤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하겠다는 의지를 제가 느꼈어요. 네. 뭐 여기 원주에서도 뭐 모임 가지시고 네네. 오픈 모임 가지시고 그다음에 줌 회의를 계속 하시면서 하시겠다는 의지가 강해서 그러면 내가 좀 도와줘야겠다. 네. 내 능력은 안 되겠지만 내 능력 범위 안에서 좀 도와줘야겠다 생각해서 다시 참여하게 된 거죠. 예, 줌회의 하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창당을 창준이를 띄우기 전부터 이제 온라인상으로 회의를 좀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기억나는 게 우리 방원상 당원님께서 항상 마당에 나와서 줌을 회의를 할 때 마당에 나와서 말은 못하고 예. OX만 이렇게 표시했던 그 생각이 지금 확 나네요. 그래서 맞아요. 처음부터 이제 온라인으로 회의할 때부터 계속 참여해주시고 힘 실어주시고 하셨었는데 그때는 저는 증거가 과묵한 분인 줄 알았거든요. 말을 안 하니까 줌회의 할 때는 줌회의를 처음 해봤어요. 네. 처음 해보고 그다음에 그 당시 쓰던 핸드폰이 약간 노후된 핸드폰이라서 네. 연결도 연결했다 자꾸 상태도 안 좋고 그래서 그냥 네. 듣고 듣는 입장이었죠. 네, 주로. 그리고 나서 이제 만나 뵙고 나니까 이렇게 유쾌한 분이 없다 싶을 정도였는데 그럼 이제 다시 얘기를 열린민주당이 처음에 이제 정봉주 씨하고 손혜원 씨가 창당할 때 그때 뭐 참여를 했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에서 그 열린민주당 같은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셨나요? 당연히 열린공천하고 네. 정당의 중요한 결정을 전당원 당원의 의견에 따라 네네. 결정하겠다. 그게 최고였죠. 그래서 정말 시민이 주인이고 당원이 주인이다라고 하는 정당이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정책이나 이런 가치관으로 보여줬던 정당이
정말 우리 사회에 좀 필요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당장 더불어민주당 봐도 좀 시끄럽게 하는 당원들 나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 당에서 당원 보고 나가라는 당이 제정신인 당인가요? 그게?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물론 이제 대표를 하다 보니까 나갔으면 하는 분들이 아니 농담입니다. 나갔으면 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다른 의견 비판들도 수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더불어민주당과 비교해 보면 아직은 정말 작은 정당이지만 이 작은 시작부터 우리 당원들이 같이 만들어가는 게 큰 의미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제가 이제 박원상 당원님 하면은 또 기억이 나는 게 항상 보면 집회에 거의 다 참석을 하시는 열성 시민으로 기억이 되거든요. 조선일보서 정주 박정희까지 일본 놈의 충성스런 앞잡이일 때 동상 걸린 손가락을 잘라내가며 해방을 위해 싸웠던 건 백성들이다. 한살원인 전두환과 그 똘마니들 5060의 부귀영화 대물림할 때 잡혀가고 죽어가고 고문당하며 민주를 위해 싸웠던 건 국민들이다. 실과 친미로 배불리는 매국노들 여의도에 또 항상 보면 집회에 거의 다 참석을 하시는 열성 시민으로 기억이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그 원래는 오프 모임에 잘 참석을 안 하는 네네. 스타일인데 백수잖아요. 네네. 백수니까 뭐 시가 있으니까 네. 그 나갈 수 있는 데는 가능하면 나가려고 노력을 하죠. 네, 항상 보면은 저도 늘 참석은 못하는데 제가 나가면 항상 계시는 걸로 봐서는 늘 나오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열린민주당에 대한 어떤 그 기대나 어떤 뭐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 당에 나는 이런 걸 바란다라고 하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보면은 당 카페도 어떻게 보면 약간 침체? 소강? 네네. 그렇고 또 들리는 얘기를 보면은 당이 너무 지금 위축돼 있는 거 아니냐 걱정하시는 분도 있고 네. 저 또한 뭐 약간 걱정하고 있는데 저는 처음부터 그랬어요. 야, 우리 진짜 셀럽 없이 네. 일반 그 소시민들이 만든 정당인데 이 정당이 일기 때 그 셀럽들이 만든 정당처럼 한 방에 점프할 수 있겠냐. 네. 그건 처음부터 힘들다 저는 생각을 네네. 했었어요. 그러니까 길게 보고 그 내실을 다져가면서 좀 당을 좀 키워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너무 우리 당원분들도 너무 당에 기대를 너무 크게 갖지 말고 좀 옆에서 지켜봐 주시면서 조금씩 커나갈 수 있게 좀 협조를 해줬으면 네네. 좋겠다. 그런 바람입니다. 네.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직은 참 정말 존재 자체가 미미한 상태인데 우리 당원분들은 기대치가 되게 높으시잖아요. 네, 그게 걱정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지난번 당원 초대석에서 김연경 당원이 얘기했던 거가 저는 좀 가슴이 아픈 게 늘 당원분들한테 죄송하다라는 얘기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홈페이지를 이 정도밖에 못 만들어서 너무 죄송하다. 왜냐하면 다른 분들이 비교하는 건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하고 열린민주당 홈페이지, 그러니까 이름이 만든 거랑 전문가가 몇 천만 원을 받고 만든 거랑은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 하지만 어쨌든 간에 누군가가 시작했다라는 게 큰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우리 박원상 당원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우리 열린민주당에 동참했다는 건 내가 이 정당을 통해서 뭔가를 반영하고 싶은 가치나 철학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글쎄요. 처음에 저한테 인터뷰 요청을 했을 때 가장 고민스러웠던 게 그 네. 부분이었거든요. 네. 사실 저는 열린민주당의 그 창당에 동참했을 때는 창당까지만을 생각을 했어요. 네네. 저는 네. 그 이유는 대표님과 그다음에 당 지도부와 어쨌든 이제 그 전문 분야의 그 인사들 영입을 네네. 하실 거잖아요. 네. 그분들이 이끌어가면서 저는 이제 만약에 당이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방향과 다르게 가령 그 기존의 정당처럼 네. 그 매너리즘에 빠진다거나 네. 그럴 때 좀 뭐 목소리를 내려고 했지 그 뒤로는 그냥 지켜보려고 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창당 후에는 제가 크게 생각해본 게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네. 뭐 그런 분들도 계시는 거니까. 네.
근데 저는 이제 우리 정당이 어떤 정책이나 우리가 뭘 발표할 때 우리 당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주시면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우리 정당에서는 뭐 장애인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정당은 노동자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아이디어들이 더 많이 모이면 좀 더 업그레이드되고 좀 더 세련되게 만들어져서 정책으로 발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원 여러분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제 우리 촌촌문중님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계의 황태자다. 아니 모르는 유튜브가 없어요. 유튜브계 황태자가 아니라 유튜브계 뭐 스파이 정도 되겠죠. 네네. 예.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전에 이제 시사타파에서 열린민주당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들을 하고 루머를 퍼뜨릴 때 모든 정보를 다 이제 촌촌문중님한테 물어보면 다 파악하고 개와 개가 어떤 관계고 이런 그 메커니즘까지 다 알려주시는 유튜브계의 정보통 이 촌촌문중님이다. 채팅창 같은 데서도 보시면 참 많은 말씀들을 하세요. 근데 궁금한 건 정말로 그걸 다 볼 수 있는 그 체력과 시간이 가능한지가 궁금했거든요. 예전에 총선 전에는 네. 제가 처음 유튜브에 관심 갖게 된 거는 네. 2017년 대선과 2018년 그 지방선거 때 네. 지금 말한 똥파리라는 세력들 있잖아요. 네네네. 걔네들이 뭐 하는 애들인지 정말 궁금했어요. 네네. 그래서 걔네들을 추적해 가면서 방송을 보게 됐고 네. 유튜브를 보게 됐고 그 다음에는 그러면서 이제 총선이 다가오면서는 저기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못 보는데 네. 극우 유튜버들까지 같이 봤어요. 그 당시에는 극우 유튜버에는 넘버3가 신의 한수, 네. 신의식의 신의 한수, 예. 그 다음에 정규주의 펜앤마이크가 네. 쌍두마짜였고 떠오르는 강자가 저기 강영석의 가로세로 연구소. 네네. 그때는 가세연이 네, 굉장히 네. 작았었어요. 예. 아니 세 개가 A 그룹이고 네네. B 그룹이 고성국 TV, 뭐 이봉규 TV, 그 다음에 저기 배승희 TV 그 정도가 네네. B 그룹이었는데 지금 아마 B 그룹에서 배승희 TV가 아마 구독자 조회수나 이건 좀 지금 월등히 지금 튀어나온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 구구 유튜브는 안 보지만 그러면서 이제 제가 열린민주당에 적을 두면서 이종원이라는 애를 이제 알게 됐죠. 네. 그러면서 얘가 얘 일거수일투족을 내가 다 감시를 하겠다. 네네네. 그래서 얘 방송은 거의 한 개도 빼놓지 않고 다 보고 있어요. 지금도 보세요? 예, 근데 지금 이 자식이 음방을 자꾸 해요. 밤에? 예. 그 음방은 솔직히 짜증나더라고. 그쵸. 예. 뭐 그것도 오래 할 거 아니에요? 몇 시간 동안? 기본이 3시간이에요. 3시간? 예, 길면 4시간도 하고. 근데 음방 내가 지가 틀어준 음악 듣고 싶어서 내가 그 방송 듣는 거 아닌데. 그쵸. 근데 중간중간에 또 말은 하잖아요. 뭐 저번에도 한번 이제 누가 보내주셔갖고 음악 방송 하는데 중간에 열린민주당 얘기가 또 나올 경우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너무 시덥지 않은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네. 우선은 아예 듣는 것도 약간 짜증나더라고요. 네네. 그 열정이 참 대단한 게 이종원 씨가 하는 방송을 모니터를 한다. 네. 근데 그렇다고 해갖고 모니터 한 다음에 어디다가 막 뿌리거나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관심을 갖고 지켜보신다라고 하는 게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은 좀 들었어요. 그리고 뭐 틀린 얘기가 있으면은 뭐 채팅창에 뭐 쓰시거나 뭐 이런 얘기도 이런 것도 하시고요. 예. 근데 지금 다 차단당해가지고 그 채팅창에서 차단당해서 쓰지는 못하는데 네. 그 전에 얘가 열린민주당이나 이런 부분에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네. 그 다음에 개국본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많이 하고. 네. 그래서 그 팩트 체크하기 위해서 제가 많이 들었죠. 네. 정말 이 열정이 50대 중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0대의 빡침을 갖고 계신 그런 네. 열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럼 제가 또 촌촌무님한테 궁금했었던 거는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어느 지역구에 누가 뭐 예전에 뭘 했었고 이런 정치적인 스토리들도 많이 알고 계시는데 정치에 이렇게 좀 많이 관심 갖게 된 시기나 계기가 있으면 어떤 때일까요? 정치는 항상 관심이 많았죠. 네. 학교 때도 뭐 학생운동을 크게 한 건 아닌데 제 동기들은 깜빵 갔다 온 일도 많고. 학생운동으로? 네, 깜빵 갔다 온 일도 많고. 정치는 항상 관심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런 얘기는 뭐하지만 이 호남 출신 사람들이 네네. 그 현실 비판적인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어가지고 네네. 정치에 많이 좀 관심을 가져요. 고향은 어디세요? 저는 전주입니다. 전주. 네.
고향이 전주 우리 진보당을 탄생시킨 전주가 고향이시고 네. 그럼 원래 학교 다닐 때부터 관심 많았다는 건 대학교를 말씀하신 그렇죠. 건가요? 네, 대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는 아니고 네. 그 이후부터는 계속 정치 관련된 뉴스 소비하시고 관심 갖고 지켜보시고 목소리 내시고 그러면은 진짜 한 구력이 한 30몇 년 되네요. 근데 깊지는 않죠. 뭐 아닌 것 같아요. 진짜 내공이. 정책이나 이런 네네. 쪽에 관심을 갖고 그런 쪽을 많이 팠어야지 내공이 있는데 네네. 그런 것보다는 뭐 이제 인물에 네, 대한 그 인물이나, 소비. 예, 그렇죠. 뭐 누가 사건 네. 위주 이런 쪽으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깊이는 없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겸손하신 건데 아니요. 제가 이제 보니까 참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가끔 제가 이제 방송할 때도 누구야 그 이름 생각 안 난다 그러면 천초문중이 딱 이렇게 채팅창에 이 이름도 막 써주시고 그래갖고 컨닝도 많이 하고 그러거든요. 저도. 처음에 인터뷰할 때 좀 제가 주저했던 게 네. 저는 생방으로 하는 줄 알았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제가 천성이 입이 좀 가볍고 저렴해서 네. 방송 중에 막 욕을 하거나 막 그럴까봐 네. 그게 좀 걱정이 돼가지고 주저주저 했었는데 네. 나중에 보니까 녹화 방송에서 네. 편집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부담 없이 네. 인터뷰해도 되겠다 싶어서. 네, 다른 당원분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걸 편집을 하면 사실 손도 더 가고 그러는데, 그러면 부담이 좀 더 없지 않을까. 네. 우리 당원분들이. 그래서 우리 당원들이랑 같이 나 이런 사람이요. 나는 이런 얘기하고 싶어. 그런 분들이 신청을 해주시면 제가 깔끔하게 편집해서 그리고 혹시 얼굴이 나가면 안 되는 분들은 모자이크 처리까지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신청해 주시면 제가 일정 조정해갖고 녹화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원상 당원님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또 빨끈하면은 욕도 많이 하시고 네. 뭐 그런 다혈질적인 기질도 있으신 것 같아요. 예. 그 집회에서 예전에 이제 이종원 씨 집회였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제가 예. 거기에서 처음 천천문중님이다라고 하는 양반을 본 분이 예. 깜짝 놀랐다고 뭐 돈 준다 그러고 뭐 막 그랬다고 막 조롱하면서 그런 말씀 들었는데 참 멋있으세요. 그 용기일 수도 있고 어떻게 뭐 혹자가 보기에는 객기일 수도 있는데 결국은 그런 용기나 이런 나서는 것이 세상을 바꾼다라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좋아하는 당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상황 제가 이제 다른 방송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재명 대표가 검찰청 들어갈 때 예. 그때 왜 이제 신분증 검사했던 스토리도 한번 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정확하게 어떤 상황이었었는지. 그게 검찰청 정문에서 네. 정문을 통해서 후문으로 빠져나가면 우리 집회 장소도 갈 수 있고 네. 운 좋으면 이재명 대표도 볼 볼 수 수 있고 있고. 네. 그래서 그쪽으로 가려고 했더니 막더라고요 경찰들이. 네. 못 들어가게. 네. 그래서 왜 막냐 했더니 지금 뭐 상부 지시로 출을 막고 있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딱 돌아서려고 하는데 내 중 한 명이 딱 들어가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도 네. 막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딱 뭔가 보여주는데 보니까 무슨 국회의원 보좌관 네네. 이런 신분증이더라고요. 그래서 신분증 보여주면 보내준다고 보다. 네. 그래서 제 신분증 국가가 보증한 신분증 아닙니까? 네네. 주민등록증. 네. 국가가 보증한 신분증인데 보여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왜 안 되냐? 했더니 네. 설명을 안 해줘요. 그래서 열받아서 욕을 한마디 해주고 왔죠. 그 경찰한테 네. 왜 안 되냐? 네. 뭐 쟤는 되고 나는 안 되냐? 네, 사람 차별하냐? 신분증에도 무슨 서열이 있고. 네. 근데 그 경찰 되게 황당했겠다. 얘는 뭐야? 뭐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 정도로 그런 무모함도 있고 또 유쾌함도 있는데 결국은 그런 부분들이 저는 우리 박원상 당원님 되게 좋아하는 부분인데 결국은 모든 싸움이든 모든 주장이든 간에 오래 가려면 유쾌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원래 이렇게 유쾌하시고 낙천적이셨어요? 네. 원래 예. 어렸을 때부터. 예. 그럼 주변에 친구도 많고 인기가 되게 많으셨겠어요. 그렇죠. 가볍죠. 가볍고.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우리 당원분들이 당원 초대석에 누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에 관심을 갖진 않는데 뭐 천촌문중이 언제 나오냐.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런 어제 대변인하고 방송하는데 갑자기 실시간으로 들어와서 천촌문중 나온 거 아니야? 저 옆에 있는 사람이 천촌문중이야? 뭐 이렇게 물어보는 당원들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고 부담되더라고요. 네. 딱 댓글에 천천문중님 오늘 안 나오시나요? 딱 올라오더라고요. 네네. 저는 내일 녹화 예정입니다. 어쨌더니
에이, 난 아버지인 줄 알고 들어왔는데 이렇게 올라오길래 아유, 갑자기 부담이 돼가지고 완전 우리 당의 또 셀럽이 돼 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입담도 되게 좋고 그래서 유튜브 방송을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아, 와이프가 안 좋아요. 와, 와이프님이 줌 회의할 때도 내가 밖에 나가서 한 이유가 네. 하고 있으면 와서 너 지금 뭐 하냐. 결국은 이제 잡혀 사시는 편이군요. 예, 예. 네, 대부분의 대한민국 남성들이 그렇습니다. 정치에 관심 많이 드는 걸 싫어해요. 그게 조금은 우리 사회에서 누가 정치에 대해서 고관여를 하게 되면 좀 안 좋은 걸로 보는 풍토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잘못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아마 예전에 이제 그 노동운동이나 학생운동으로 피해보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 그리고 그 전에 예전에 오프라인 활동을 많이 안 했는데 네. 안 했었는데 갑자기 오프라인 활동을 많이 시작하니까 네. 바람난 줄 아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집회 나가는 줄 아는데 네. 너무 과몰입하는 거 아닌가 하고 좀 그런 걱정이 될 수도 걱정하더라고요. 있죠. 네. 자, 근데 이제 뭐 어떤 집회든 뭐든 간에 나가는 이유 중에 대표적인 건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인데 네. 윤석열 정부가 1년이 좀 지났습니다. 1년을 총평을 하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욕하셔도 됩니다. 한마디로 뭐라 해야 되나? 역주행? 역주행. 그 리트로 감성인 거죠. 복고주의. 네. 그 이게 사실은 근데 역주행이 정말 어디까지 역주행할 건지 어제 정말 충격받았던 게 네. 그 한 명의 노동자를 네네. 진압하기 위해서 네. 크레인이 2명가 들어간 거고 그렇죠. 하나 6명인가? 네. 경찰이 안전운전하는 네네네. 여기다가 진압까지. 네. 이런 장면 언제 봤나 싶었더니 이명박 때 맞아요. 용산에서 네, 그랬고 네, 쌍용차에서 네. 그랬고 그때 보고는 처음인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 새끼가 어디까지 역주행할 건지 정말 걱정이 돼요. 그렇죠. 근데 또 저는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그 포운이라고 하는 회사 노동자들이고 이제 금속 노조가 이제 산별 노조를 해갖고 같이 동참을 했는데 얘네가 농성을 한 지가 한 400일 정도 됐거든요. 근데 아무도 관심을 안 갖다가 그 고공 철탑을 세워놓으니까 바로 다음날 진압을 한 거거든요. 그럼 이제 집회에도 결국은 이렇게 드러나는 걸 얘네가 두려워하는 것 같기는 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의 그 윤석열 정부와의 싸움에서 분명히 뭔가 좀 크게 두드러지게 집회를 하는 걸 이쪽 사람들은 좀 부담스러워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철탑을 세우면 혹시 그분이 극단적 선택을 할 거에 대비해서 네. 밑에 방어 그렇죠. 매트를 편다거나 네네. 그 정도 수준으로 하고 자극을 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그분을. 결국에는 예전에 용산 참사도 거기 시위하는 사람들 자극을 한 맞습니다. 바람에 강제 진압으로 네. 자극을 하는 바람에 끔찍한 사고가 벌어진 거 아닙니까? 네. 배웠으면 과거의 사건을 배웠으면은 그걸 실수를 다 해서는 안 될 텐데 참. 그러니까요. 진짜 어제 저도 근래에 본 장면 중에 가장 충격적인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무차별하게 폭력 진압을 한다?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제 기사를 보니까 그 노동자는 피 흘리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할 건지 회의를 15분 동안 했대요.
병원으로 안 빼고 지들끼리 야 이거 이렇게 때리면 어떻게 피나잖아 뭐 이랬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그 정도 진압을 처음부터 계획을 했으면 앰뷸런스를 대기 시켜놓고 해야 그러니까 참 진짜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점점 듭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이제 퇴행하는 그 역주행 정부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건희 씨는 나는 그 사람의 심리를 모르겠어요. 네. 만약에 내가 그 사람 입장이라면 사실은 어떻게든 그 자기의 안 좋은 이미지를 벗기 위해서 네. 오히려 국민 화합할 수 있고 왜냐하면 잠재적 범죄자 아니에요. 그렇죠. 그 대통령 정권 교체가 만약에 된다면 네. 바로 감방에 직행할 입장인데 저 같으면 쫄아가지고 저렇게 행동을 못할 것 같은데 멘탈이 강한 건지 아니면 생각이 아예 없는 건지 그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너무 나대고 그러니까 도리어 이제 지금 정말 무서운 게 없고 한편으로는 인생 뭐 있어 오늘만 산다 뭐 이런 생각이 아닌가. 정권 교체가 돼도 자기는 감방 안 간다라는 확실한 뭐 신념이 있는 건지 네. 아니면은 가면 가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인 건지 모르겠지만 저 같으면 정말로 그 내 상대방에 있는 저 같은 사람이라도 네. 그 사람들한테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가령 자기 남편한테 정경심을 사면을 건의한다든가 네. 아니면 형집행정지라도 네. 건의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렇죠. 혼란을 빠뜨리는 네. 이미지를 네. 바꿔가면서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이 밉상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나가니까 참 그 심리 상태를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정부에서 정경심 교수를 사면을 하거나 뭐 이렇게 좋은 걸 해준다라고 하면 진보 진영의 그 지지자들이 네. 멘붕이 올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은 안 했던 걸 윤석열이 했다. 그러면 이거 좀 혼란스럽고 막 갈라질 것 같은데. 나중에 김건희가 뭐 나중에 사람 죽인 것도 아닌데 굳이 네. 깜빵에 보내야 되느냐. 그렇죠. 그냥 에휴, 그냥 그럴 수도 있지 뭐. 뭐 만약에 주식 조작을 했으면은 그 부당 이득에 대해서 환수만 하면 되지. 네. 굳이 깜빵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행보를 저 같으면 그런 행보를 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정말 무서울 게 없어서 그냥 그러고 권력에 취해 있는 거다라고밖에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참 어제 우리가 이제 녹화하는 날 기준으로 어제 아침 6시 30분에 네. 경보가 울렸잖아요. 네. 새벽 시간 서울시 전역에 경고음과 함께 대피하라는 문자가 발송되면서 시민들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인지 또 어디로 피하라는 건지 설명은 전혀 없었습니다. 너무 황당했던 게 왜 대피하라는 말도 없고 어디로 대피하라는 말도 없고 그냥 무조건 그냥 뭐 뭐 준비하시오 이렇게 나오니까 문자 받자마자 일어나서 애 깨우고 옷 입히고 준비하고 애는 지진인 줄 알고 놀래고 오발령이다 아니다 서울시와 행정안전부가 책임 공방을 벌이는 상황. 현장 실무자의 과잉 대응이었을 수는 있지만 오발령은 아니었다고 판단됩니다. 안전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고 과잉이다 싶을 정도로 대응하는 것이 그때 뭐 하고 계셨어요? 잤어요. 몰랐어요. 아예. 아니요. 왜 이렇게 시끄럽냐. 잤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경보가 그렇게 발령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친놈이죠. 네. 왜냐하면 이미 북한에서 다 예고를 했잖아요. 그렇죠. 며칠 전에.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일본에서 다 경고를 했고 그거에 네. 대해서. 그러면 이미 쏘기로 되는 거는 다 결정이 돼 있고 낙하 지점까지 다 예측이 돼 있는데 그 발령을 서울시에서 발령을 왜 울리죠 그거를? 경고를? 그러니까요. 근데 오늘 이제 이야기 나오는 거로는 결국 그냥 그 직원 하나가 오바해서 반응한 거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나 봐요. 서울시에서 공식 발표가 나왔어요? 네네네. 그래서 오세훈 시장도 직원을 문책하진 않을 건데 문책을 해야죠. 그 직원 문책하면 사실대로 불 거 아니야. 문책하면 그 직원이 이제 야씨 내가 언제 씨. 그 너가 책임져라 그냥 보호해 줄 테니까 이렇게 지금 유야무야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이게 말로 넘길 일에 천만에 가까운 시민들이 밤에 공포에 떨었는데. 그러니까요. 밤은 아니고 새벽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나라가 진짜
어제 그 경보에서 드러난 게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실제 만약에 과잉 대응할 수 있는데 과잉 대응하면 뭐가 좀 체계적으로 돌아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문자 하나 땡 보내고 오발령이다라고 얘기하고 오발령 아니라고 얘기하고 뭐 일상에 복귀하라 그러고 진짜 개판이구나 나라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국무조정실이 긴급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서울시와 행안부를 상대로 어떤 경위로 재난 문자가 발송됐는지 현장 조사에 들어간 겁니다. 국조실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국가 위기관리 시스템과 관련한 중요한 문제인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는 가능한 한 빨리 마칠 방침이라며 결과가 나오면 문책 여부를 판단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집중호우 예보 있었을 때 미리미리 배수구 점검하고 그렇게 과잉 대응했으면 네. 그 반지하 그분들이 돌아가셨겠어요. 그렇죠. 안 돌아가셨지. 네. 그때는 아무것도 않고 있다가. 네. 하여간 얘네들은 종북에 대해서만 과잉 반응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노인네를 지지자로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들이 발작 버튼 눌리는 그거를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북한 문제만 나오면 발작 버튼 하고. 그러니까요. 실제로 과잉 반응 해야 될 때는 안 하고. 최근에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이 보이는 그 모습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글쎄, 이재명 당대표 처음에 뽑혔을 때는 좀 기대를 했었죠. 네. 근데 말 그대로 이제 김 빠진 사이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요새 하는 거 보면. 어떤 이제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지만. 네. 그리고 어제 매불쇼에서 네. 김용민 의원이 네. 지금 검찰을 견제를 해야 된다. 네.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국회 유일한 방법은 탄핵이다. 근데 가령 한동훈을 탄핵한다거나 아니면 뭐 검찰 지금 뭐 총장을 탄핵한다 이거는 논란의 소지거리 되니까 네. 논란이 없는 이슈. 네. 서울시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에 네. 연루된 검사. 네. 하고 그 다음에 룸사롱 그 김봉현 씨인가 네네. 수돌대 받은 애들. 네. 걔네들은 이건 불법 위법을 떠나서 공무원 품위 그 유지에 네. 위반되기 때문에 네. 100% 탄핵이 가능하다. 그 탄핵을 발의서를 써가지고 서명을 받고 있는데 그 지금 서명에 사인해준 사람이 네. 숫자가 네. 민주당이 지금 169명이잖아요. 네. 30명이 안 된대요. 30명이 안 된다고? 뭐 연판장 같은 걸 돌리고 있는데 홍보해주는 사람이 그 탄핵 발의서에 사인을 받아야 되는데 사인해준 사람이 채 30명이 안 된대요. 야. 그래서 민주당은 지금 뿌리채까지 문제구나. 그렇죠. 다만 우리 눈에 띄는 김종민이니 뭐 이상민이니 박용진이니 얘네들은 눈에 띌 뿐이지. 네. 완전히 썩어가지고 걔는 냄새 풍기는 것 뿐이지 안에 썩고 있는 애들이 거의 100명 이상은 되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네요. 큰일이다. 일단은 물론 그 썩은 사람도 있고 쫄아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죠. 겁이 나가지고 괜히 저기다 이름 올렸다가 검찰한테 밑보여갖고 수사받으면 어떡해. 그럼 국회의원 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요. 그냥 나가서 돈 벌어야지.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왜 하냐고 세금 받으면서. 저도 이제 이재명 대표가 좀 김 빠진 사이다라고 해갖고 저도 좀 동의하는데 왜 그럴까라고 하는 이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이재명 대표의 모습과 지금 다른 점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동안에는 일단 선거가 어렵긴 했지만 당선되고 나면 다 자기 부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됐긴 했지만 168명의 국회의원이 부하가 아닌 거야. 그렇죠. 다 통제불능 상태의 권력 욕심 덩어리들을 168명이나 컨트롤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지금 현재 민주당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쫄았던 본인이 썩었던 간에 한 130여 명 정도는 검찰을 탄핵하겠다라고 하는 그 법안에 서명도 안 하는 그런 애들을 지휘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민주당 분위기가 네. 이런 이렇게 강력하게 개혁으로 나가야 된다는 분위기가 있으면은 네. 그렇죠. 설명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죠. 전부 다 보신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 당 전체가 보신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에 김용민 의원도 그러더라고요.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 이 폭정에 정말 분노하는 의원들은 극소수다. 그렇죠. 나머지들은 그냥
일상의 평범한 그러니까 일상을 다 느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분노하는 의원들이었고. 아마 이제 정치적으로 계산하면 윤석열 정부가 이대로 가면 내가 내년에 당선되는 거는 좀 더 쉬워지지 않겠나라는 계산들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검찰한테 밑보이지 말고 제대로 잘 공천만 받으면 이대로 가면은 그래도 우리나라 유권자들이 국민의힘을 찍고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진 않을 테니까 그럼 내가 손해볼 건 없다. 뭐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괜히 나대다가 최가궁이나 김남국처럼 네. 화살 맞느니 네. 조용히 그냥 있다가 공천만 받으면 어차피 윤석열 정권 하는 거 보면 네. 개판이니까 가만히 조용히 보신 상태로 있다가 공천만 받으면 또 재선에 당선된다. 그런 게 팽배한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민주당에. 그렇죠. 김남국 의원 말씀을 하셨으니까 김남국 의원 문제는 어떻게 보셨나요? 김남국 뭐가 문제죠? 그 회기 중에 네. 그 뭐 거래한 정황이 있다. 네. 그 정도가 문제인데 네네. 그건 사과하면 되는 거고. 그렇지.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지금 김연아는 녹취록도 나왔죠. 네. 그다음에 증언자도 있어요. 네. 김연아 아닙니다. 김현아입니다. 네. 김현아. 국회의원. 네. 증거도 녹취록도 있고 증언도 있고 돈을 요구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수사해온 김연아 전 국민의힘 의원을 최근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기도 고양정 당협위원장인 김 전 의원은 지난 1월쯤 같은 당 시의원 등으로부터 운영회비 명목과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4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전 의원은 당원들이 자체적으로 거둔 운영회비였지 정치자금이 아니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발적인 회비 모금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경찰에서 소명하지 못한 거 검찰에 가서 충분히 소명하고 또 그 사이에 저도 충분히 반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증거나 자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그런데도 뻔뻔하게 더불어 돈봉투당이라고 네네네. 프랭크 카드 붙이고 그렇죠. 내가 뭘 잘못했냐고 그러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저기 국힘당에서 한마디라도 비판하는 사람들 보셨나요? 비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없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크게 떠들 게 없어요. 근데 김남국 같은 경우 탁 터지자마자 뭔 꿀단지에 벌 꾸듯이 그냥 뭐 젊은 것들이나 늙은 것들이나 다 달라붙어 가지고 네. 다 한마디씩 거들고 하니까 이 썩은 기레기들은 다 받써주고 그렇죠. 이만한 일을 당내에서 이렇게 키워버려 일을.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탈당을 안 할 수 없게 됐고 네. 탈당을 하니까 또 왜 탈당했냐고 또 씹어요. 그렇죠. 자기네들 탈당 안 하게 탈당할 수밖에 없이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탈당을 하니까 왜 또 탈당을 했냐. 그러니까 제명해야겠다.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네네. 참 의리도 없고 사람 쉽게 버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 저는 국민의힘을 정말 증오할 정도로 싫어하는데 자기 편 챙기기라고 하는 면 그리고 자기 사람한테 보은한 점에서는 민주당이 좀 배워야 되지 않나. 아니 그 잣대도 일괄적으로 똑같이 쓰면 상관이 없어요. 네. 대선 때 윤석열 지지하고 윤석열 캠프 가서 사진 찍었던 그 똥파리. 네네. 걔를 제명 안 하고 있잖아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디지털 미디어 단장 이영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자리에 서주신 분들은 더불어민주당 전 현직 전국 대의원 및 권리당원이자 더불어민주당 당원 중 핵심 SNS 리더들로 구성된 디지털 전략팀 대표들입니다. 전 현직 당직자 전국 대의원 권리당원들입니다. 우리는 당직자의 직분으로 또는 자발적으로 지지자의 열정으로 SNS를 담당하며 정치의 최전선에 싸웠던 사람들입니다. 만들어진 180석은 포악한 탐욕이 되고 스스로를 괴멸시키는 암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오신 분들도 오시죠? 네. 지금 전국에서 오시다 보니까 지금 인터뷰 기자회견 일정에 좀 늦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의원들이죠. 뭐 보니까 명단들을 보니까 제명 안 하고 있잖아요. 네. 명백한 해당하게 했는데도 제명을 안 해요. 그렇죠. 그런데
아무리 김남국 의원 이제 현역 의원이지만 그 정도 사건으로 제명을 한다?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시기 질투들이 기본에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돈이 저렇게 많았어? 저도 깜짝 놀랐어요. 뭐야 이렇게 맨날 르카프 입고 다니면서 돈이 이렇게 많았단 말이야? 맨날 죽는 소리 하더니. 그러니까요. 후원금 얘기하고 죽는 소리 하더니 돈이 많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 불법이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드러난 게 없잖아요. 도덕적으로 물론 이제 상임위에서 옆에 김영배 의원이 질문하고 있는데 코인 거래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 YTN 영상 보니까. 근데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하늘 쳐다보면서 이렇게 한숨 쉬는 그 장면 때문에 도덕적으로 지탄받는 부분들은 있겠지만 불법적인 요소들이 전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적인 요소가 나오면 그때 가서 비판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김남국 의원이 돈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 저도 착각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러냐면은 로스쿨을 보내주는 재정 능력도 되고 도와줄 수 있는 집안이라면 집안 재력이 그렇죠. 떨어지는 집안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돈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는 저희들은 그냥 단순한 내피셜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우리랑 같은 생각을 하고 우리랑 같은 이미지로 방송에 나오니까 저 사람이 그리고 뭐 집에 재산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변호사라는 걸 까먹는 거야. 우리랑 같은 소득 구조를 갖고 있는 직군이 아니잖아요. 많이 벌었을 거예요. 열심히 또 성실하니까. 그리고 그런 전문직에서 돈을 많이 버는 거 저는 불법이 아닌 이상 미담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모아갖고 착실하게 잘 쓰고 뭐 후배들한테 잘 해주고. 걔 중에 제일 꼴배기였던 게 이소영이. 이소영이요? 네. 자기 남편은 현직 검사고, 네. 자기는 대형 로펌 김현장에 출신이죠. 네. 김현장에 근무했는데 나보다 돈이 더 많더라. 방송에 나와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진짜로요? 네. 헐. 자본주의 사회에서 본인이 김현장을 근무해서 몇 년 근무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 돈 못 모았으면 지가 능력이 없었겠죠. 연봉을 많이 못 받았겠죠. 김현장에서. 아니 많이 썼든가. 많이 썼던가. 그러니까 그죠. 많이 썼던가. 그걸 그렇게 그러니까 돈이 많은 게 죄는 아니잖아요. 미담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여하튼 김남국은 지금 마녀 사냥을 당하고 있는 것 같고 이게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매번 달라지는 게 없이 사람만 바뀌면서 동일하게 반복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손혜원 의원부터 시작해갖고 더 이상 부담 주지 않고 제 결백에 관련 문제고 제 인생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해결을 하겠다. 저는 당적을 내려놓지만 여러분들과 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의원들에 대한 출당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미향 의원은 의혹과 관련해 의원들에게 충분히 소명했다면서 향후 의정 활동을 통해 국민의 뜻을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고 오늘부로 민주당을 탈당하고자 합니다. 당연히 민주당 상임 고문도 사퇴하겠습니다. 송영길 대표도 그렇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뭐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고 김남국 의원도 그렇고 뭐 늘 그런 패턴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게 전혀 학습되지 않는 집단이거나 본인들이 이런 마녀 사냥을 통해서 화살이 누군가에게 돌아가니까 나는 아니야 이런 그 뭐 보신주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손혜원 의원님, 조국 장관님, 네. 윤미향 의원, 김남국 의원 전부 똑같은 패턴 아니에요. 그렇죠, 검찰에서 흘리면 언론이 쓰고 언론에서 떠뜨리고 민주당이 먼저 비판하고 당내에서 그 수박들 일어나서 네. 막 난리치고 네. 그러면 또 국힘당에서 또 부스터하고 그 맞습니다. 그러면 압수수색 들어오고 방송을 지금 보시면서도 느끼시겠습니다만 야 우리 방어상 당원님 말씀도 잘하시고 되게 해박하다라는 느낌들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에요. 네. 또 술도 좋아하시죠? 네. 요새는 좀 안 먹으려고 하는데 왜 안 먹으려고 하는데 네. 먹게 되네요. 근데 술 자주 드시는 양반 많이는 안 먹습니다. 피부도 좋으시고 많이는 안 먹어요. 네. 어쨌든 우리 박원상 당원님한테도 막 연락하셔갖고 나 당신 마음에 드는데 술 한잔 합시다. 이렇게 또 연락도 해보시고 우리 카페 게시판에 모임도 좀 만들어 보시고 좀 다양한 활동들 친목 활동 괜찮습니다. 꼭 굳이 무슨 행사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3, 4, 5 안 맞는 분들끼리 모여갖고 윤석열 정부 욕도 하고 당 대표 욕도 하고 좀 그런 좀 활기찬 그런 정당이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매주 일요일날 5시부터 7시까지 네. 용산에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집회 나오시면 제가 밥과 술을 쏘겠습니다. 예. 용산 집회가 5시부터 7시까지 이제 한남동에서 하고 있죠. 네. 그 현장 분위기는 어떤가요? 좋아요. 좋아요. 네.
분위기는 좋은데 네. 조금만 사람이 더 붙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인도에서 하고 있는데 네. 사람이 지금보다 한 2배 정도만 늘면 도로로 진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차도까지 이제 차선 좀 해가지고 일단 도로로 나가야 행진하기도 좋고. 네. 지금은 인도에 있어서 행진을 하더라도 일반 시민들한테 피해를 주니까. 네네. 빨리 좀 사람이 늘어서 도로로 내려갔으면 좋겠어요. 네. 진출했으면 좋겠어요. 참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분들이 윤석열 정부가 하루라도 좀 빨리 마무리되기를 기원하면서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한 4년, 횟수로 이제 4년 남았는데, 이대로 4년 간다라고 하면은 진짜 나라가 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오늘도 포탈 탑 기사가 18개월 연속 적자, 무역수지 적자. 이게 이렇게 되면 5년이면은 60개월이죠. 네. 60개월 동안 적자를 보면 나라가 버텨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여기저기서 삥 뜯기고 있고. 그러니까 거의 뭐 선거 운동원 같아요. 바이든도 도와주고 기시다도 도와주고. 그 일본 애들이 계속 와 우리나라. 뭐 틈만 나면 막 전직 총리 뭐 이런 애들이 와가지고 뭐 또 뺏어갈 거 없나 뭐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애들이 뺏어먹기 전에 하나라도 뺏어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선거를 앞두고 있는 전 세계 그 대통령 여러분 한국을 오십시오. 그럼 지지율 떡상합니다. 기시다가 20%대에서 50%대로 올라가는 그 기적 같은 선거 운동을 우리가 해줬는데 바이든도 재선할 때 캠프를 용산에 차리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진짜로 한국에서 도와줬다 뭐 이러고 한국 그럴 텐데 진짜 정말 나라가 실제 지금 이제 1분위라고 하죠. 소득 5분위로 나눴는데 1분위 가계 가처분 소득이 대략적으로 85만 원 정도 된대요. 1분위가. 그러니까 월 소득이 1인 가구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1분위들이 가처분 소득이 85만 원인데 평균 생활비가 135만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가장 취약한 계층들은 50만 원씩 매달 그 빵꾸가 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어쩌면 지난번 정부가 사채놀이 했잖아요. 50만 원 대출해 주는데 이자가 15.9%. 그때 정말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몰렸다라고 했던 게 그런 어떤 경제적인 상황을 반증해 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새끼야 10조를 국내로 풀으라고 국내에 왜 우크라이나한테 주냐고 10조를. 그거는 새끼가 아니라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참 예측이 돼야 되는데 예측되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게 참 이 정부의 정말 답답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은 굉장히 좀 유쾌한 우리 박원상 당원님 모시고 당방송이다 보니까 좀 많이 막 그 가볍게 까불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 박원상 당원님의 진가는 채팅창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채팅창에서 어마무시하게 재밌는 우리 박원상 당원님 여러분들 더 많이 응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끝으로 당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당원님들 요새 웃을 일이 없죠. 네. 근데 더군다나 요새 또 우리 진보 유튜브에서 개싸움도 벌어지고 있어가지고 저도 짜증이 많이 나는데 지금 우리가 이 정권을 끌어내리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우리끼리 싸우면 되겠냐 싶은 생각이 들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도 웃으면서 즐겁게 싸워야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인상 쓰지 말고 항상 좋은 생각 많이 하고 기분 좋게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끝으로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박원상 당원님께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고 저희는 맛있는 점심을 먹으러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이들 모두가 나의 동지랍니다. 오늘 너무 진지 빠른 것 같은데 재미를 못 뽑은 것 같아요. 네네네. 좀 서운한데요. 뭐 재밌게 또 얘기하면 되죠. 뭐 어차피 편집할 거니까 어차피 편집하면 되니까. 편하네요. 그러니까. 아주 편안합니다. 그냥 어차피 손이 많이 가서 그렇지 편집을 하면 되기 때문에.